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박연주 이사님 와 계시고요. 네. 단연코 저 미래에셋증권에서도 테슬라 하면 이제 박연주 이사님, 예. 네, 신불 같은 분이죠. 예. 오늘 궁금한 거 마음껏 저희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minister 오늘 예리한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리한 질문, 네. 날카로운 질문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나오실 때 얼굴이 너무 좋으셔서 네, 네, 웃는 상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기분이 편안합니다 저는. 아, 예. 다행입니다. 어려운 예. 시장에 조금이라도. 네, 그러니까요. 힘들 때 웃어야 인류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전 너무 웃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인류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인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헛웃음이 나오네요. 시장 오늘 정말 눈물 나기 힘들었는데요. 네. 예. 그래도 미국 시장의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강건하고 하반기 네. 이슈가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AI 데이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브리핑을 조금 드리자면 어떤 이벤트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AI 데이는 이제 테슬라가 매년 하는 테크 행사인데요. 2019년에 이제 오토노미 데이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이 사업부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작년부터 이제 AI 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AI 데이의 목적은 앨런 머스크도 얘기하다시피 이제 탤런트들, 그러니까 AI 엔지니어들의 어떤 이 고용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좀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이벤트이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라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좀 초미의 관심사죠.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 게 이제 AI 데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게 로봇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산업용 로봇 뭐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에 쓰는 로봇을 이야기하는데 테슬라가 거의 독보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로봇 공학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아직 낮은 것 같은데 테슬라 좀 앞서간 것 같다 이런 말도 있고 네. 또 테슬라 강세론자들은 휴머노이드에 의미 부여한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에 집중한 이유는 저희가 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왜 그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 됐는지부터 좀 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기억해 보시면 언론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와서 약간 시연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정도를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억대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로봇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봇은 이제 프로그램 된 대로만 보통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비정형적인 상황에서 상황이 막 바뀌고 있는데 로봇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로봇을 연구하시던 분들이 많이 회의적이세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제 현실 생활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의 머리를 똑똑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 근데 테슬라가 이제 그걸 선택을 한 이유는 테슬라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그러니까 로봇의 머리를 AI를 통해서 똑똑하게 만드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휴머노이드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산업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을 텐데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말 그냥 뭐 플랫폼 기업만 보더라도 뭐 예전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 유행을 하다가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오듯이 이렇게 뭔가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가 지금 전혀 이런 어떤 볼 수 그렇죠. 없었던 로봇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정도의 격차인데 그렇죠. 이걸 한 번에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좀 어, 고민이 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로봇들은 예. 로봇 청소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평평한 길에서 예. 가는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로봇 청소기 정도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갭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갭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입니다. 네, 그래서 AI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AI는 이제 챗봇 같은 데 쓰던 AI, 쉬리 뭐 이런 AI잖아요. 네, 예. 뭐 조금 이상한 질문하면 잘 대답 못하고 그렇죠. 챗봇도 막 질문 예. 조금만 꼬아도 이해를 못하고 막 예. 이런 상태의 AI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AI 그 진영에서는 지난 2년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
속도로 AI 기술이 발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어. 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로봇에 어떤 조금 어려운 추상적인 이제 질문을 해도 대답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시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한 2년 동안에 특히 한 2020년 이후로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 초창기부터 AI 관심이 많았고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단체도 직접 설립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오픈 AI에서 내놨던 GPT-3라고 하는 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굉장히 큰 이제 AI 모델이 이제 2020년에 나오면서부터 그 AI 성능이 GPT-4에서는 또 상당한 개선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근데 엄청난 그 AI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큰 간단한- AI?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예. AI를 훈련시킨다, AI를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주고 AI가 거기에 특징들을 찾아낸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I한테 강아지 그림을 주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판별해라. 뭐 이런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할 때는 예전 같았으면 이제 강아지의 귀는 이렇게 생겼고 뭐 코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게 강아지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다는 거죠. 예전에 프로그래밍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귀가 안 보이는 강아지라든지 뒤를 돌아선 강아지는 예. 강아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비정형적인 상황으로 갈수록 기존의 컴퓨터는 대응을 못했었다는 건데 예. AI의 훈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강아지 그림들을 보여주고 AI한테 스스로 강아지의 특징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상황에서도 예. 강아지가 뒤를 돌고 있어도 강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음.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AI를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럼 AI를 어떻게 더 잘 훈련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강아지를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아주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양과 AI의 성능이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가게 되고 예. 그 데이터에서 특징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 특징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정교하게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면은 그동안은 이제 눈, 코, 입만 봤었는데 뭐 꼬리도 보고 색깔도 보고 뭐 냄새는 아직 안 되겠군요. 어쨌든 이제 예.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제 많이 반영을 할수록 더 정교하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넣고 그거를 아주 큰 모델로 처리를 하게 되면 예. AI의 성능이 많이 좋아지더라라는 것을 아까 2020년에 그 오픈 AI에서 출시한 GPT-3라는 것이 보여줬습니다. GPT-3. 네. 예. GPT-3라는 모델은 이제 저희가 모델의 크기를 이제 파라미터의 수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파라미터의 수가 그 기존 대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그 앞에 있던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10배 정도가 커지면서 GPT-3는 이제 언어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이런 모델이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만 해도 뭐 우리 챗봇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좀 긴 문장은 잘 말을 못했어요, AI가. 뭐 짧게 뭐 나는 뭐다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긴 문장을 쓰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GPT-3가 나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게 어떤 제시어를 주고 기사를 쓰라 그랬더니 막 기사를 엄청 뭐 화려하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거를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쓴 기사인지 AI가 쓴 기사인지를 이제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거의 한 50% 정도의 확률로 예.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면서 이제 GPT-3가 상당한 이제 개선을 보여줬죠. 그 뭐 질문 중에 뭐 이런 말씀드려도 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로봇이라는 아, 네. 그 많이 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은 이제 영화들 영화 네, 영화 얘기 중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로봇, 윌 스미스 나오는 네네, 아이로봇. 그렇죠. 되게 조금 옛날 영화. 옛날 영화죠. 네. 정말 옛날 영화인데 지금 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거 보니까 그 영화가 딱 떠오르는데 나중에 그 중앙 AI가 있잖아요. 네. 그 여자분. 네. 나중에 그분이 이제 죽으면서 다 로봇이 이제 착해졌는데 아, 네.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그 핵심 두뇌가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그 로봇을 뭐 네.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하는 구조도 그렇잖아요. 예. 그 테슬라의 본사에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가 있고 거기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훈련시키는 모델을 만들고 근데 그 모델을 이제 오버디의 업데이트로 차량에 쏴주는 거죠. 그래서 차량 안에서는 이제 추론이 일어나게 되고 슈퍼컴퓨터에서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도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들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이제 기존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주행 환경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일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좀 방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이고 AI의 성능도 AI 기능도 그러니까 자율주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AI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그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완성된 초기적인 형태가 자율주행차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율주행차가 결국은 바퀴가 4개 달린 완성된 형태의 로봇이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네. 시장의 기대는 만약에 휴머노이드란 디바이스, 사람 형태에 가까운 로봇이 나타나고 거기에 초거대 AI가 결합되면 네. 이건 뭔가 엄청난 게 가능해진다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래를 어떻게 그려봐야 될까요? 뭔가 뭐 가장 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예로 구글이 올해 파월에 이제 그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거대 AI와 로봇을 결합하는 걸 해서 이제 시연을 했어요. 그걸 이제 PALM 세이켄이라고 하는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PLLM 예. 세이켄.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GPT-3가 2020년에 나왔고 그 사람들이 모델을 엄청나게 키우고 데이터를 많이 넣었더니 성능이 엄청 좋아지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더 모델을 키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는 서로 막 경쟁적으로 나는 내가 더 크게 만들었다 막 이렇게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록이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언어 모델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온 게 구글에서 발표한 PALM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GPT-3도 되게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좀 한계들이 있었는데 예. PALM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영역에서는 뭐 사람의 평균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구글이 그 PALM 시연하는 이제 이걸 이제 구글 블로그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로봇한테 내가 음료수를 흘렸는데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음료수를 흘렸으니까 수건을 가져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로봇한테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이렇게 있어? 물어봐요. 근데 PALM이 이렇게 해답지들 쭉 찾아가지고 답을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GPT-3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뭐 진공청소기를 갖다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PALM은 이제 GPT-3보다도 이 파라미터가 3배 정도 커진 모델이에요. 5,4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커졌고 이 초거대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사전 훈련이라는 걸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과거의 AI는 그냥 한 가지 일만 하는 거, 뭐 강아지를 분류하면 강아지 분류하는 거, 요거 한 가지만 하는 건데 이 초거대 AI는 일단 기본적으로 훈련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에 훈련을 시켜요. 예를 들어 번역을 하고 싶으면은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 굉장히 많은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넣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AI가 이제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PALM 같은 경우는 언어를 이해하면서 세상에 대한 상식도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를 흘렸는데 도와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를 이제 그러니까 사전 학습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GPT-3보다 훨씬 좋은 대답들, 예를 들어 거기서는 이제 한 4-5개 정도의 대답을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펀지를 가져오겠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세이켄이라는 걸 이제 합치는 거는 세이켄은 이제 로봇을 거기다 합치는 건데 AI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다시 계산해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걸 다시 계산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AI는 디지털 세상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과연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인 법칙이 통하는 현실 세계에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들을 쫙 가지고 계산을 쫙 해가지고 스펀지를 가져오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가서 스펀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올해 8월에 구글이 시연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제가 똑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상용화가 돼야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이제 느끼고 야, 이 기업이 진짜 테슬라가 갈 때까지 갔구나 뭐 이런 평가가 나올 텐데 이 상용화가 되고 어떤 오류가 정말 현저히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일단 퀘스천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 구글이 보여줬던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마저 사실 되게 놀라운 건 거예요. 왜냐하면 뭐 불과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질문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추론이 가능하고 대답을 할 수 있고 거기 반응을 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단계의 어떤 진전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이제 GPT-3도 이 정도면은 GPT-4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게 예. 그게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졌다는 거예요. 그 발전 속도가요? 발전의 속도가. 아. 근데 그렇게 발전이 급격하게 가팔라진 배경에는 이제 초거대 AI라는 게 나왔고 초거대 AI의 규모를 팍 키우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 이 AI의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초거대 A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학습이란 걸 해요. 예. 그래서 사전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일들은 예를 주면 그냥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를 막 훈련을 시켜놓고 번역은 예를 주는 거예요. 나는 소년이다는 아이머 보이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은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말이 주는 의미는 다양한 작업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 AI의 가장 큰 문제점이 데이터를 엄청 넣어야 되고 데이터를 다 라벨링을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라벨링을 막 다 해야 돼가지고 예. 사람도 엄청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디지털 세상에 인형 눈 붙이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이 사전 학습을 해가지고 이 퓨전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퓨전 러닝. 몇 개의 예제, 퓨션만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몇 개의 퓨샷. 퓨샷. 네. 네. 그래서 F 발음입니다. F 발음. F 예, 예.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퓨전 러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의 모델이 큰 모델 하나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럼으로써 결국은 휴머노이드가 되려고 하면 범용적인 AI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할 수 있는 AI를 갖고 휴머노이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범용적 AI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초거대 AI에 학습을 시켜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붙이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길들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완성이 되고 오류가 줄어들고 이런 건 시간이 걸리겠죠. 사실 오토노미 데이도 2019년에 있었지만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네네. 하지만 자율주행은 많이 발전했거든요. 지난 예. 3, 4년간. 그리고 이것도 저희는 일단은 방향이 일단 잡혔고 그리고 급격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테슬라가 엄청난 자금과 이제 인력을 투입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뭐 당장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 가능성이 상당히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들어가 보면 사실 뭐 일론 머스크도 이제 앞으로 우리 테슬라가 뭐 로봇 관련된 산업에 그게 더 커질 것이다. 그 그렇죠. 산업이 네, 우리가 네. 그 로봇에 대한 대표 이제 기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의 그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테슬라 네,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물론 지금도 뭐 물론 뛰어난 회사지만 네네. 예. 네, 일단은 뭐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조금 뭐 편안한 부분은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아직은 거의 자동차 판매, 그다음에 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메인 부분인 거고 로봇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가 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제 AI 데이에서 좀 상당히 진전된 AI 기술을 로봇에 넣는 걸 보여준다면 아까 구글 케이스처럼 네. 그런 걸 보여준다면 적어도 플러스 알파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AI라는 것이 하나의 초거대 모델로 여러 가지를 하는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일을 개별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모델에 요즘에는 이제 뭐 제너럴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 넣는 데이터도 막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번에 구글이 또 역시 발표한 건데 네. AI 하나가 한 600개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시연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 AI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AI 기술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그 전에는 이제 자율주행용 AI, 자율주행을 위해서 AI를 주로 개발을 해봤지만 네.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이제 학습을 시키고 뭐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인프라 같은 걸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이제 AI를 계속 발전을 시키면은 좀 더 범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로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상당히 저는 뭐 저도 처음에 그 로봇을 작년에 봤을 때는 직접 그 AI 데이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나와서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어떡하지? 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예. 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AI 관련해서 스터디들을 하고 특히 이제 구글에서 내놨던 그런 시연 영상들을 봤을 때는 예. 실제로 상당한 진전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속도가 것을 빠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력이 붙으면 네. 그
아까 말씀했던 그 격차가 빠르게 그냥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AI의 그 발전 속도는 뭐 기존의 AI를 보시는 분들도 계속 놀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나온 모델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이제 나오는데 구글이나 뭐 오픈 AI 이런 데서 그 성능들을 보면서 다들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뭐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발전의 속도 측면에서는 네.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AI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전에 혹시 그 두 AI가 서로 대화를 해봐라 네네. 하다가 이상한 언어를 또 얘기했다 해서 뭐 폐기 처분시키고 아, 네. 뭐 해서 회사 내에서 네네네. 구글에서 뭐 예예 그런 뭐 일단 그런 네. 뉴스도 좀 나오고 뭐 그러니까 네. 저희 사람들이 좀 봤을 때 좀 섬뜩한 네, 그렇죠. 예 그러한 이제 결과물이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은 사실 네. AI 개발자분이나 아니면 이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좀 뭐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AI를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예. 데이터의 이제 편향성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AI가 이제 막 그냥 인터넷에서 훈련시켰더니 막 욕도 하고 인종차별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예. 이제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규제들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사실 뭐 그 부분은 좀 다른 각도의 어떤 이슈들이고 그러니까 예. AI가 궁극적으로 사람한테 위협이 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문제도 조금 다른 관점의 어떤 이슈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을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 특히나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뭐 지금 약간 구조적으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뭐 이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선진국에서 자꾸 이제 생산 설비를 갖춰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사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AI로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AI를 어떻게 규제하고 컨트롤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AI의 기술이 발전하는 그 방향 자체는 저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사실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자율주행 정도라고 하지만 아주 많은 산업에 또 우리의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테슬라를 바라볼 때 1단계로 봤을 때는 전기차 최고의 기업, 2단계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의 최고의 기업, 3단계로 봤을 때 이제 휴머노이드인데 휴머노이드는 좀 반영 안 된 것 같더라도 이 AI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 외에 다른 기업들의 경쟁 구도는 네.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구글이나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좀 치열한 경쟁 구도에 있는 건가요? AI? 사실 AI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초기에 플레이어들은 다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누구 하나가 다 가져가기보다는 메이저 업체들은 다 수혜를 볼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메이저 업체와 메이저가 아닌 업체 간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초거대하게 AI를 만들어서 걔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하는 AI가 이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 그 GPT-3만 해도 학습 한 번 시키는데 한 100억에서 200억 원이 들어요. 그걸 하려면은 일단 슈퍼컴퓨터 갖다 놔야 되고 엔지니어들 붙여야 되는데 엔지니어들 연봉이 엄청 나잖아요. 또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몇 개 없는 거죠. 그래서 GPT-3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픈 AI에서 만들었는데 오픈 AI는 원래는 이제 앨런 머스크 등등의 사람들이 이 AI가 너무 무섭게 발전할 거라서 이게 사유화되면 안 된다.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라고 해서 이제 만든 단체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만든 GPT-3를 MS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독점 사용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클로즈드 AI다, 오픈 AI 아니다, 원래 취지랑 다르지 않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GPT-3라는 것이 훈련시키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리소스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상황이 이제 초거대 모델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아주 큰 초거대 모델을 이제 개발할 수 있고 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걸 이제 GPT-3 같은 경우는 API 형태로 돈을 받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용할 수 있게.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적인 AI 기술은 돈도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몇 개 업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그 중에 이제 뭐 테슬라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어떤 기업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이제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제 리스크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좀 네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AI 같은 경우에 뭐 리스크라고 하면은 뭐 어떤 작동이 되다가 어떤 오류가 뭐 발생한다든지 뭐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뭐
피해야 될 어떤 사물을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 이제 인명사고와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리스크 관련해서 네. 제가 봤을 때 AI 측에서도 너무나도 급격한 발전 때문에 네. 이게 인간의 삶을 위협한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예를 들면 AI 발전 속도를 늦춰야겠다. 이런 이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면 네. 나는 AI를 보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 어떤 현실 어떤 상용화되기까지 너무 길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가가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 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기술의 발전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이제 AI의 헤게모니를 가진다는 건 뭐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는 예. 중국을 완전히 이제 따돌릴 수 있는 사실은 헤게모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AI 반도체 팔지 마라 이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데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안 하겠다? 그러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장치들을 이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좀 뭐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테슬라 자체의 리스크로 지금 가장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금리랑 경기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물론 궁극적으로 AI 같은 소프트웨어가 핵심 가치지만 그래도 이제 판매량, 차의 판매량 그리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인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특히나 유럽이랑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조금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도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 중국에서 이제 가격을 뭐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의 경기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심각하게 실적이 둔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원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제 실적이 영향을 받겠지만 예. 테슬라는 생산량을 계속 늘리면서 그리고 이제 내년에 4680 셀도 적용을 하고 원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버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정도 경기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제 방어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다행히 뭐 실적에 대한 기대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만약에 뭐 아주 심하게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 뭐 이랬을 때는 뭐 테슬라도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죠 판매량에서.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1년 이상을 봤을 때는 뭐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영향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가치는 차를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자율주행, 뭐 AI 기술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그런 이슈라고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저희는 뭐 오히려 좀 예.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사야 될 타이밍이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매수 기회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번외로 그 AI가 이제 뭐 지금 자율주행과 이제 로보틱 뭐 이제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AI가 네. 가장 또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산업군이 네. 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외에 네.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리포트가 한 130페이지 정도 된 리포트고 네네. 9명의 애널리스트가 썼어요. 왜냐하면 AI가 사실 거의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보통 초반에 AI를 적용했던 것들은 이제 주로 인터넷 업체들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뭐 알고리즘으로 동영상 추천해주고 네. 이런 것도 다 AI를 사용을 하고 구글에서 번역하는 것도 요새 다 AI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주로 이제 그런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좀 더 번역을 잘해주고 좀 더 이제 추천을 잘해줌으로써 자기들의 마켓 쉐어를 늘리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좋다는 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 이런 쪽에서도 AI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쪽으로도. 네네. 근데 좀 더 의미 있게 저희가 보는 거는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잘하고 있고, 근데 AI가 점점 더 이제 똑똑해지면서 네. 현실 세계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바둑까지 왔으니까요. 지금. 예. 그렇죠. 바둑은 사실 2015년이었고 네, 그 이후로 지금 구글이 예. 한 거를 보면은 모든 게임들에 대해서 규칙도 안 줘도 자기가 알아서 알아서 이기는, 게임해 버리니까. 네,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게 거의 한 6년 사이에 알파고가 2015년이었으니까요. 예. 한 6, 7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가장 뭐 사례들로 얘기되는 것들을 보면은 뭐 현실 세계에 들어오는 거는 뭐 단백질 구조를 예측했다. 그게 이제 생물학에서 이게 단백질의 이제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그걸 예전에는 그걸 막
엑스레이로 찍고 막 이래가지고 모양을 봤다는 거예요. 그 모양을 알아야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맞춰 놓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구글이 역시 이제 알파폴드라고 하는 AI 그 모델을 2020년에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제 약간 그걸로 재패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단백질 구조 예측을 예전에 막 그 엑스레이로 찍고 막 이랬을 때는 뭐 몇 달에서 많으면 몇 년씩 막 걸렸다. 뭐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 예측하는데 박사 한 명씩 필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몇 분 안에 해서 다 풀어가지고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 20만 개밖에 못 찾아졌었는데 사람들이 2억 개, 전 세계 한 2억 개 정도가 있거든요. 2억 개 다 풀어가지고 그냥 검색하시면 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AI 반도체도 직접 설계하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구글에서 하고 있는데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 중에서 뭐 배치를 하는 부품들을 배치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AI한테 돌렸더니 뭐 굉장히 빠르고 성능이 좋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어찌 보면 인간이 대체했던 부분을 AI가 다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그건 조금 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그 AI가 뭐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영역이 있는 거고, 잘하는 영역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개선의 각도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고, 네네. 그 AI를 훈련시키는 가장 큰 바틀렉이 그 데이터를 모으고 라벨링을 하고, 여기가 굉장히 큰 바틀렉인데. 그게 이런 아까 보셨던 퓨전 러닝, 그런 전위 학습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이제 라벨링을 또 자기 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라벨링을 막 해요, AI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 모델에서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더 규모를 늘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이렇게 했을 때 더 빨리 갈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지금 테슬라도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뭐 질문이 너무 많은데 머릿속에. 예, 이러다 보면 책을 한 권 쓸 것 같아서 저희 이사님이. 네. 예. 사실 오늘 테슬라 관련 얘기 나누는데 테슬라 얘기하면 요즘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 가속화된 이유까지 깊이 공부해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서. 나중에 되면 뭐 요즘 전쟁도 시기이기도 하니까 뭐 전투기 타는 조종사 또는 뭐 군함을 또 이제 전투 지휘하는 뭐 저희 이제 뭐 군인 여러 이제 군인들 네네. 이런 군인들을 대체하는 AI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 국방력을 지배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군사 영역에도 AI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군사, 뭐 경제, 사실 뭐 전 영역에서 A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그렇게 중국에 반도체를 준위하지, 그러니까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좀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박연주 이사님과 함께 테슬라 그리고 AI 관련해 공부해봤고요. 좀 신선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후 3부는 네 휴머노이드 테슬라. 저게 걸어다닌다고요? 네, 뭐 걸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춤도 추죠. 춤도 추고 대화도 하고. 나중에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겠죠. 전 설거지를 좀 부탁하고 싶네요. 저 얼굴을 좀 되지. 그거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설거지 빨래만 해도 전 삽니다. 그렇죠. 집안일 많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요. 3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